안녕하십니까. 마음의 병 TV 해월입니다. 오늘은 그 맹심의학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암의 질병에 대해서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어떤 질병인가 여기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암자를 다시 살펴보면은 얼음 빙변에 바위 암변에 재물품자에 밑에 매산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몸이 차갑고 딱딱하고 재물에 대한 의지가 산처럼 많은 사람, 또는 얼음 빙자는 차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 암자는 아주 고집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암이란 어떤 질병인가? 서양의학은 암이 마침 게딱지처럼 단단하고 불룩하다고 해서 카르치모라고 칭하다가 영국 의사 해리스 저서가 나온 이후로 그 저서명을 대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양 또는 악성 종양이라 하다가 근자에는 초기 증상이 사슴뿔 같다고 해서 용종이라고도 한다. 동의학은 전래부터 피부에 생긴 것을 종기라 하고 내장에 생긴 것을 내종이라고 하였다. 또 한의학에서는 적치라고 하는데 이런 명칭들로는 암이 어떤 병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양의 고대 생명과학자들은 암이라는 문자에다 암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해 놓았다. 암이 문자는 얼음, 바위, 재물, 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인체가 심신일체의 생명체이므로 이 문자의 회의적, 심리적, 신체적 양면을 해독해야 한다. 암이란 문자를 심리적 측면에서 해독하면 얼음처럼 차서 냉정하고 바위처럼 굳어서 고집스럽고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성격 또는 심리 상태를 뜻하였다. 즉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암에 걸리기 쉽고 또 이런 심리 상태일 경우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신체적 측면으로 해독하면 얼음처럼 냉하고 바위처럼 굳어지고 세포들이 팽창해서 그 조직이 산처럼 부어오는 것이 암이라는 의미다. 암이라는 문자의 가지 품자를 세포들로 보는 것이 입이 곧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자에서 한 가지 설명이 안 된 것은 암에는 혈색이 없다는 점이다. 암적인 배난 조직, 덩어리에 혈색이 없는 것은 세포들이 냉화 작용으로 팽창해서 체적이 커짐으로써 모세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들은 굶어 죽게 하기 위해 암 부위 가는 혈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사들의 소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가? 암세포는 기의 손실로 냉해지고 굳어지고 체적이 좀 커졌을 뿐 정상세포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암세포만을 죽이는 약을 개발하는 노력은 수포로 만든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근년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 카드가 바뀌는 바람에 갑상선 암 환자의 위를 제거하고 위암 환자의 갑상선을 제거하는 의료사고가 있었고, 또 일본 모 대학병원에서는 암 환자로부터 절취한 장기를 냉장하였다가 다른 암 환자에게 이식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탄로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암세포와 정상세포와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다. 어떤 경우에 암이 발생하는가?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 무리한 갱년이나 투자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거나 지속적인 갱년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쓰일 경우,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나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경우, 기대하였던 일이나 이건이 수포로 돌아갔거나 유망한 직위에서 밀려나거나 해직을 당하여 질적 근심, 원망, 정오, 악독, 초조,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이다. 남녀 불문하고 성적 욕구의 해소가 불가능해서 욕구 불만으로 계속 신경이 몹시 쓰이는 경우도 전립선암이나 자궁암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즉 젖은 여전히 분비되는데 이것을 배출할 수 없는 처지여서 몹시 신경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면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집착이 덜 하기 때문에 대개 얼마 못 가서 체념해 버림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지만, 암에 걸리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는 집착이 남달라 강하기 때문에 체념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질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극도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 어떻게 암세포로 변화하는가? 정상이던 세포가 어떻게 암적인 세포로 변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암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암이 정상이 냉화, 갱화, 평창, 무혈 등이다. 따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냉화의 백리, 갱화의 백리, 팽창의 백리, 무혈의 백리 등을 알아야 한다. 5. 냉화의 백리. 평소 따뜻하던 세포가 다음과 같은 백리로 냉성세포로 변하게 된다. 마음이 상하면 동맥혈의 점화 부실로 인해 혈액이 차고 끈끈해져서 혈액의 공급이 부실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데다 체내에 산이 가닥에 증가돼서 전신의 체온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경이 몹시 쓰여서 관련 장기 세포들의 기가 몹시 손실된다. 손실된 기 대신에 산화작용으로 증가된 주변의 수분과 염분이 세포 내로 삼투함으로써 냉성세포로 변하게 된다. 암이란 어떤 질병인가? 1. 갱화의 백리. 평소 유연하던 세포가 다음과 같은 백리로 단단하게 굳어진다.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이 식고 기가 손실되는데 냉성물질인 수분과 염분까지 삼투하게 됨으로써 세포가 냉할 수밖에 없다. 모든 함수 물질은 따뜻하면 유연하고 냉하면 굳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암세포가 갱화된다. 팽창의 백리. 암화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은 세포 내로 수분이 삼투돼 팽창함으로써 체질이 커지기 때문이며, 팽창하는 것은 손실된 기 대신에 수분이 세포 내로 삼투하기 때문이다. 병세의 악화로 수분이 삼투가 심하면 심할수록 암화 부위가 더욱더 부어오르게 된다. 암의 초기 증상인 용종이 이와 같은 백리로 발생하게 된다. 무혈의 백리. 정상인 부위와 달리 암 부위에 혈색이 없는 이유는 세포들의 체적이 커짐으로써 모세혈관이 막혀 혈액의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이 어째서 발생하는가? 암을 재발하는 것은 타고난 증상만 고치고 보이지 않은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암적인 심리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이 잘 낫지 않은 것도 재발하는 것도 증상만 고치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료 후 재발하지 않아야 완치인데 의료계가 치료 후 5년만 살면 완치로 보는 괴상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건 수술 중심 치료를 변명하려는 환자와 세인들이 기만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살균성 약으로 바이러스만 죽이면 나을 것이고, 바람성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온열로 통해 해독하면 될 것이지만, 암은 마음이 상하고 신경이 쓰여서 발생한 것이면 근본 원인은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을 치료하는 학문이 없어 암을 제거해버리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 수술 중심 암 제거 수단은 의료가 아니라 살생 수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암으로 인한 희생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는 미명하에 암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 암 환자가 많아져야 의료업계에 고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른에서 밝혔듯이 미국 전국가의학감독관 맨델존 박사는 현대의학을 구성한 병원, 의사, 약, 의료기구의 90%가 사라지면 현대인들은 건강은 당장 좋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또 의사들이 파밤에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대폭 감소한다고 져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해서 토로하였고, 일본 게이오 대학 곤도 마코도 교수가 져서 환자여 암과 싸우지 마라를 통해 암 검진을 거부하라고, 조기 발견은 이론은 속임수라고, 항암제는 생명을 단축시킨다 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이카다 대학 아보 도오루 교수는 의료가 병을 만든다는 저서에서 의사가 열심히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병은 악화시킨다 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계가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치료 장상합니다. 정상적인 치료, 심리치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은 의사, 제약회사, 의료기구 제조사 등이 의료업계가 엄청난 고수익을 하고 있기 위함이지만 환자들과 일반 세인들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 환자들과 일반 세인들이 재발이 없는 근본적 치료법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암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상이 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된 원인이 생리적으로 동맥혈의 연소 부실로 혈액이 탁해져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기의 소모가 심하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질적 감정이 유발되었거나 성적 욕구 해소 불능으로 마음이 상하고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기가 회복돼야 나는다. 신기가 회복되려면 질적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질적 감정이 해소되려면 손재에 대해서도 성적 욕망도 체념해버려야 한다. 손재와 관련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간념과 이해로서 용서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 신기가 따뜻해지고 신경이 안 쓰이게 돼서 마음이 편해져 저절로 낫게 되고 재발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건대 암을 물질이나 제거 수단으로 고치려고 하면 병은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지만, 마음가짐이 고쳐지게 되면 또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이다. 바람 장기는 왜 환자마다 다른가? 암 발생 장기가 환자마다 다른 것은 성격과 발병 사연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이 원만해서 마음이 상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모든 장기가 다 튼튼해서 웬만하면 암이 생기지 않은 것이지만, 성격에 따라 어떤 장기는 튼튼하고 어떤 장기는 약하기 마련인데, 암은 반드시 약한 장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물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은 위가 튼튼해서 위에서 암이 생기지 않으나,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스러워 사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인 성격은 위에서 암이 생기기 쉽고, 사물을 아낌없이 가감하게 버리거나 내는데 인색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는 배설 관련 기관인 신장과 대장이나 직장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성격은 배설 관련 장기에서 암이 생기기 쉽다. 각 장기에서 암이 생기는 것은 그 장기로 연결된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색을 하려면 뇌의 사색세포로 연결된 신경이 쓰이게 되고, 팔을 떨려면 팔세포로 연결된 신경이 쓰이게 되며, 보행을 하려면 다리세포로 연결되는 신경이 쓰이게 된다. 암 연구가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나 암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성격과 상습 사연에 따라 바람장기가 다른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항암 성분이란 무엇인가? 항암이란 모순된 용어이다. 그럼에도 의료계나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입에서 익은 용어가 되어버렸다. 항암이란 암에 대한 대항한다는 뜻인데, 암은 대항해서 죽여 없애야 할 병균과 같은 악질세포가 아니라 반대로 보기를 통해 희생시켜야 할 병든 세포이다. 이 같은 모순된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서양의학이 암을 병든 세포로 보지 않고 죽여버려야 할 것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병이나 극복이나 백마와 싸운다든지 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병은 암이 엄연히 시민성 병인데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정상적 치료가 불가능함으로써 숫제, 약물로 죽여버리거나 수술로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암 환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어렵게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상 환자의 이익보다 의료계의 고소득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료계를 욕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 간암 발생 사례 76세의 전 우체국장 문씨. 그는 빈농 집안 출신으로 1년째 보습학교를 나와 평생을 우체국에서 보냈다. 워낙 근면성실하고 검소하고 근면한 성품이라 꽤 재산도 모아고 8.15 광복 직후 읍내 우체국장을 지내다가 조년에 근무하던 출신지 우체국을 매입하여 운영하면서 대중목욕탕도 신축해서 제법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가수원을 매입하는 것이 평소의 소망이어서 누차 매입을 시도해 보았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애만 태워왔다. 그런데 마침 절호의 기회가 왔다. 평소 도박을 즐기던 가수원 주인이 심야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 했다. 마침내 만약 3일 내로 갚지 못하는 가수원을 넘겨주겠다고 욕설하는 바람에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싶은 응격결에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 계약서도 차용증도 미처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네줘 버렸다. 마음은 졸이며 기다리도 5일 동안 강간무소식이던 가수원 주인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니 기가 막혔다. 밤중에 있었던 단 둘만이 아는 일이라 속절없이 떼일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 가족들로부터는 도리어 혹독한 원망만 살 수밖에 없었으니 극도로 마음이 상했고 그 와중에 간에 암이 생겼다. 필자의 이종 사촌이어서 소식을 듣고 문병차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성마저 희미해져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 없어 조언도 못했고 일주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간암 발생 사례 2. 종로 상가 고형 빌딩에 있는 연구소 뜻밖의 손님 두 사람이 찾아왔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객일로 실시하던 명심회학 공개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후 호남열차 승객으로부터 강의 내용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그들 중 중년 남자는 아들의 정신병 때문에 왔었고 또 한 중년 여성은 간암으로 다 죽게 된 친구를 살려보려고 열의를 다 제쳐두고 왔다고 했다. 세상에 흔치 않은 우정이었다. 그 부인에는 혹 그 환자가 금전이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냐 물었다. 그녀가 간암하고 재산 문제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의아해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슨 일 때문에 아느냐고 물었다. 그 환자는 사연은 간단했다. 친구와 동업으로 주택 건축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도움이니까 의뢰의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동업자의 말에 매입한 땅과 사망한 남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로 사망한 남편의 동업자와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었고 그 와중에서 마음이 몹시 상했었고 마침내 간암이 생겼다는 사연이었다. 이 환자 역시 손재를 막으려면 문제로 마음이 몹시 상하고 있는 신경이 가득해서 간암이 생겼었다. 간암 치유 사례 1. 평소 건강하던 5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 이씨. 그가 간암으로 2일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은 1990년. 식사를 전혀 못할 정도로 중증이었고 본인은 생을 체념한 상태였다. 그런데 수개월 후 사망한 줄만 여겼던 그 환자가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그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 필자가 문병차 갔을 때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 일은 장조카라는 놈이 젖먹이 때부터 길러서 대학까지 나오게 했는데도 이놈이 배은망덕을 하는 바람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발병 원인이 재산 손실을 막으려는 문제로 인해 상심이 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백리 연구를 시작한 초기였으므로 그가 생존한 이유가 짐작은 되면서도 내심 궁금했다. 이 환자의 대답 내용은 대충 소개하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암이 낫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다. 먹기는 뭘 먹어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는데 딱 한 가지 먹은 게 있습니다. 머리맡에 김이 있길래 조금씩 뜯어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야금야금 먹었는데 심지어 문병객들이 김을 사가지 올 정도로 먹었어요. 아하, 김을 먹고 나은 게로구나 하고 농을 걸었다. 김을 먹고 간암이 나는 누가 간암을 고생하겠습니까? 그의 대답으로 보아 본인도 어째서 나게 된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필자는 그의 간암이 왜 낫게 됐는지 감이 잡혔지만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다. 내가 문맹 갔을 적에 장조과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다고 했는데 이제 병도 나았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의외로 서슴없이 털어나왔다. 사연인적 장조과 출생하기도 전에 그의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은 채 젖이 떨어지기도 전에 개가 암으로써 고아가 되어버렸다. 할 수 없이 이 장조과를 길러야 했고 친자식처럼 길러 대학 공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그 조카가 사망한 자기 부친 명의로 약간의 토지가 있었음을 알게 돼 그것을 돌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숙질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배은망덕한 조카의 행위에 마음이 몹시 상했다는 얘기였다. 그 사연을 듣고 내심 그러면 그렇지 싶었다. 그래서 그 묵정밭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줘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죽을 목숨이 저승으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 죽은 뒤 친행제처럼 자라온 사촌끼리 정만 떨어질 것이 뻔해서 깨끗이 줘버렸어요. 그랬었군요. 줘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짐작한 대로 그의 병이 난 이유를 알면서도 짐짓 물어보았다. 줘버리고 나니까 그럴 수 없이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했습니다. 조카도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의 간암이 저절로 낫게 된 것이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의 일이지만 그의 생존에는 자연치의 원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재발 여부가 궁금해서 확인차 간간히 전화를 해봤는데 나은 지 20년이 지난 근년까지도 그는 건강했다. 간암 치유 사례 2. 말기 간암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50대 초반의 변호사 사무장 필자의 3종 조카인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에 쪼들리며 승리하였기에 잘 살아보려는 의욕이 남다르게 강한 사람이어서 근검전략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그가 간경화증으로 거쳐 간암으로 발전해서 한 달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가 발생하게 된 사연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는 수년 전부터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택 근처에 흐름한 한옥을 매입하여 가난한 여러 세대의 세를 놓고 있었다. 그 일대가 재개발하게 돼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세 가지 고민거리가 겹쳐 있었다. 직장에서는 변호사와 사이에 사건 수임료 배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게다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천 일대의 재개발 추진위원들끼리 이해 문제로 분쟁이 끊이질 않아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세워놓은 집의 세입자들이 단합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한 달 이상 못 산다던 그가 개도 백리 강의를 받은 후 얼마 안 가서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체념과 간용으로 통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였기 때문이었다. 왜 유독 간만 재생되는가? 다른 기가나 장기들은 제거되면 재생되지 않는데 유독 간은 원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기관이나 장기들은 모두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간은 근육이 아닌 혈액의 집성체이므로 식사통에 끊임없이 혈액이 조성되기 때문에 해소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생되어진다. 손톱, 발톱, 두발 등도 절제되면 다시 자라나고 해소된 피부의 종기나 상처 부위에서도 새살이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이것들이 재생되는 것은 그것들이 유전자가 그렇기 때 있어서다. 감사합니다.